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지연입니다. 이번에 짧은 소설집 꿈 목욕이 나와서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데뷔 전에 김금희 작가님의 짧은 소설집 책이 나오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컨셉이나 이렇게 짧은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라는 게 되게 또 독특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짧은 소설집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연이 되어서 책을 내게 돼서 25번째로 내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고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밌었어요. 어쨌든 저는 글로 쓴 거다 보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고 이미지화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김지혜 작가님이 그림을 이제 작품마다 실어주셨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거는 되게 내가 상상한 것과 비슷한 느낌의 장면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었고 이 소설에서 이 장면을 뽑아서 그림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표지에 실린 꿈에서 꿈으로에 실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되게 좋았고 여기 뒷표지에 있는 출생의 그림도 좋았고 그리고 사인대에 있는 그 옷 이렇게 있는 그 장면도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요. 거의 잠들면 깰 때까지 잠을 자고 꿈도 잘 꾸지 않고 이래서 어쩌다 한 번씩 꿈을 꾸면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꿈 목욕에 있는 이야기도 그런 꿈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쓴 게 거의 꿈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꿈속에서 어떤 낯선 장소인데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를 이제 배회하고 있다가 폭포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폭포가 정말 쏟아지고 있었고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하면서 보니까 폭포물이 쏟아지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꾸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좀 이상한 야릇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깨고 나서 되게 재밌는 꿈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꿈은 되게 꾸고 나서 일어나면 기분이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찝찝할 때가 있는데 이 꿈은 되게 깨어나서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계속 그 꿈이 남아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책이 있어서 거기에 한 편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수록된 소설 중에서 꿈 얘기를 쓴 게 몇 편 더 있거든요. 꿨던 꿈을 바탕으로 써보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품고 있는 이야기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집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식으로 엮인 거는 아니지만 관련 지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꿈 목욕 외에도 이제 꿈에서 꿈으로나 모래가 되는 꿈 여기는 이 소설에서는 꿈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소설에서도 제가 꿨던 꿈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소설이긴 한데요. 모래가 되는 꿈에서는 사람이 모래가 되어버리는 그 과정이 꿈에 나왔었는데 재미있는 꿈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매일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일기장을 찢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썼던 소설이고 꿈에서 꿈으로도 이제 비슷한 꿈을 연달아 꾼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변에서 모닥불을 쬐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그런 꿈의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장면이 이것과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어낸 이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짧은 소설집에는 조금 환상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꿈목욕의 꿈폭포라든지 맴맴의 타임루프, 출생의 백곡, 이제 나무 아래 악어 같은 작품에서는 사람이 악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소설부터 최근에 썼던 소설을 모은 거다 보니까 조금 환상성이 짙은 작품들 중에는 예전에 쓴 게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나무 아래 악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소설을 이제 가져와서 다시 고쳐 써서 이번에 내보이게 된 건데, 이번에 소설을 이렇게 묶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습작을 시작했을 때에는 좀 이렇게 좀 더 환상적이라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쓰는 거를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랬는지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는 욕망이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 예전에 썼던 소설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현실을 또 새롭게 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소설집 읽는 게 좀 더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한번 좀 더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가능했던 게 짧은 소설이라는 형식이라서 나한테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약이 많을 것 같은 장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이 짧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많은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거기서 끝을 놔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좀 평소 쓰는 것과 다른 스타일의 글쓰기로 좀 자유롭게 썼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책하는 귀신들이라는 소설을 써서 여기 실었는데요. 귀신이 나와서 좋아합니다. 산책하는 귀신들이란 소설에서 이제 귀신들이 산책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산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뭔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으스스하거나 좀 무섭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귀신의 일상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썼던 소설이라서 그게 그냥 제 마음에 들었어요. 글쓰기를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사람 죽는 얘기 좀 쓰지 말아요. 습작할 때 그런 걸 쓰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소설집에 수록했던 작품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 꿈목욕에 수록된 작품에도 죽음 이후나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특별히 크게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기보다 되게 먼 일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죽음이 큰 사건이기도 한 건 분명하니까 그 소재가 되게 좀 금방 이야기 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꿈목욕은 짧은 소설 14편을 묶은 소설집인데요. 제가 습작을 한 시간이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린 소설 중에는 되게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에 쓴 소설을 이번에 새로 꺼내서 고친 것도 있고, 이번 소설집을 준비하면서 새로 쓴 것도 있고, 이 이야기들을 꿈이라는 매개로 한번 묶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모은 짧은 소설집입니다. 저의 새로 나온 소설 꿈목욕 많이 읽어주세요.